이런 집에 전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압류나 가압류는 갑구에 문제가 생긴 거다, 즉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불인이를 부동산 왕자로 만들어드릴 조은희 교수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등기부등본은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죠.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발급받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뭘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급 방법, 주요 주의 사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옆에 불인왕자 귀엽네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요,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 밑에 www.iros.go.kr 이쪽으로 아마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요 밑에 홈페이지가 뜰 거예요. 즉 인터넷 등기소 안에서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내 집 아니면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내가 계약자, 뭐 전세입자가 아니면은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길 가다가 우리 그런 얘기 듣잖아요. 이 건물 어떤 연예인 거래. 진짜야? 진짜야? 근데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면요, 이 등기부등본 띄워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뭐가 들어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안에 예를 들어 연예인 누구누구다 갑구에 써있으면 진짜 연예인 건물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띄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한번 해봅시다. 로그인은 뭐 아이디랑 비번 치면 됩니다. 회원가입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요 위에 이름이 뜨죠. 조훈이님 이렇게 이름이 뜨고요. 부동산, 법인 둘 다 뜰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열람 발급 요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발급 신청 이렇게 떠요. 그리고 밑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간편 검색, 소재 지번 검색, 도로명 주소 검색, 고유번호 검색. 간편 검색은 그냥 뭐 도로명 주소나 지번 치면은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겁니다. 가장 간편하고요. 소재 지번은 몇 동 몇 번지, 그런 거. 도로명 주소는 무슨 로 무슨 길, 뭐 120, 121 뭐 이런 거 치는 거고요. 고유번호라는 게 있어요. 고유번호는요, 우리 사람이면은 뭐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있죠. 부동산도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번호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유번호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고유번호는 어디 있어요? 뭐 부동산에 써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여기 써갖고 다니나요? 아니죠. 뭘 보면은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알 수 있어요? 주민등록 등본 띄워보면 되잖아요. 혹은 뭐 주민등록증을 보거나. 이 부동산 고유번호는요,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나옵니다.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소재지번으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집합건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시도, 동, 그리고 집원 몇 번지를 치고요. 동 호수, 몇 동 몇 호를 치고 나서 현행, 지금 살아있는 등기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검색을 클릭을 했더니 밑에 이렇게 뜹니다.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몇 동, 몇 호, 몇 번지, 몇 동, 몇 호다 라고 하고, 소유자는 조땡땡 외 한 명이다. 그리고 등기 상태는 현행, 살아있는 등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쳤던 거랑 요 밑에 있는 내용이 맞으면 다음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요, 요 밑으로 넘어가요. 용도 및 추가사항 선택. 그래서 용도는 열람 있고 발급 있고 전자 발급 전송 있는데 대부분 열람으로 띄시면 됩니다. 열람과 발급이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열람으로 띄셔도 인터넷에서 다 출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열람으로 보시는 게 가격이 300원이 더 쌉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에요. 그래서 쉽게 편하게 볼 때는 열람으로 치시면 되고요. 요 밑에 전부와 일부가 있습니다. 즉 내가 보고 싶은 것 전부를 보고 싶어요. 그 안에서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보고 싶습니다. 일부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는 말소사항 포함, 즉 과거에 이 부동산이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말소사항 포함으로 뽑는 거고요. 아니에요, 됐어요, 나 현재만 알면 돼요 라고 하면은 현재 유효사항만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소사항 포함해서 봐요. 왜냐하면
궁금하잖아요. 예, 과거. 연인이 있으면 뭐 과거가 궁금하기도 하듯이 부동산도 과거가 궁금하다면 말소사항 포함으로 띄워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드디어 부동산 고유번호라는 게 나와요. 예,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번호가 나오고 이 부동산 표시, 주소가 뜹니다. 그리고 소유자, 등기상태 현황이 나오고 주민등록번호 뭐 미공개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음 이렇게 치시면 결제를 하라고 나옵니다. 결제 대상. 아까 제가 열람으로 띄었죠? 그러니까 7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를 누르면 이렇게 신용카드 결제창으로 이어집니다. 신용카드가 안 되면요, 뭐 계좌이체나 휴대폰 결제 이런 거 다 가능하니까 편하게 선택해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제를 하고 나면요, 여기에 이렇게 바로 열람할 수 있는 버튼이 생겨요. 그래서 열람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내가 보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볼 수 있습니다. 옆에 고유번호 나와 있고 여기 주소 나와 있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유튜브라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 거예요. 나중에 뭐 오프라인 강의를 연다거나 하면은 제가 다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 이런 게 나오죠. 우리 이런 거를 뭐라 그랬어요? 표제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표지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표제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또 있어요. 밑에 보시면요, 등기 용어 해설 보기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이런 게 있겠어요? 등기에 있는 단어들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우니까 등기 용어 해설 보기라고 해서 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안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설명을 해주는 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갈까요? 사실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려운 단어를 어렵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요, 이 용어를 전체 드래그를 해요. 드래그를 해서 우리 AI, 챗GPT나 제미나이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에 다 붙여넣습니다. 붙여넣고 이것 좀 쉽게 설명해줘 라고 하면은 쉽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아니 그냥 거기서 그 용어 물어보면 되지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AI들은요, 이 정확한 정보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많이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잘못된 정보가 많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용어를 배우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동산 정보 요약은 이 등기부 등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확정일자 보기는 이 부동산에 관계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용어 아까 설명드렸죠? 등기용어 설명을 클릭해 보면은 등기사항 증명서 내에서 용어 설명이 제공되는 단어,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단어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택하면은 요 밑에 용어들이 쭉 나와요. 그거를 드래그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보 요약, 등기부 등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만 보여주겠어요? 현행 사항만 보여줄 겁니다. 현재 유효한 사항만, 즉 지금 있는 사항들만 보여주는데 뭐 갑구에 어떤 게 내용이 있고 을구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요약해서 딱 보여줘요. 요거를 보고 전부를 보면 어떻겠어요? 조금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보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주의사항을 볼게요. 주의사항으로 바로 넘어간 거는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발급 방법 그리고 주요 주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저당권, 근저당권에 대한 사례예요. 을구에 나와 있죠? 아마 가장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근저당권은요, 금융권 및 제3자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고 뭘 설정하겠어요? 담보 설정하는 거죠. 너 돈 못 갚으면 내가 이 부동산을 가져갈 거야 라고 담보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근저당권이라고 보여요. 여기 6번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죠. 그러면 뭐 채권 최고액 2억 4,600, 그 1억 4,600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 지금 삭선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빨간 줄 없죠? 요거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근저당권 설정이 또 들어온 겁니다. 두 번째 또 들어왔어요. 1억을 또 빌렸습니다. 이렇게 돈을 계속 빌린 내역을 우리는 등기부 등본에서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많이 볼 수 있는 거 압류랑 가압류입니다. 압류랑 가압류는 이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본안 소송 전, 즉
이 소유자랑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안 갚은 거예요. 소유자가 돈을 안 갚았어요. 그래서 서로 막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버리면, 즉 돈을 빌린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나중에 돈을 받기가 힘들어지겠죠? 이 집이 재산이 돈인데 이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보전을 해놓은 게 가압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구에서 한번 볼게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은 되게 평범한 거예요. 소유권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매매로 받았어요. 소유자 이땡땡님이 거래가액 1억 9,500으로 이 아파트를 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유자의 주소 변경이 한번 일어났네요. 근데 압류가 들어왔어요. 어디서? 권리자 국가죠. 그리고 처분청은 세무서장, 즉 세금을 이 사람이 못 냈네요. 못 내서 압류가 들어왔고요. 대부분 제가 세금은 압류, 돈 못 갚은 거는 가압류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가압류가 또 들어왔습니다. 채권자 충북 어디에서 3,200만 원 가압류가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가압류가 또 들어왔어요.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이렇게 법원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뭐예요? 소송 전에 이제 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채권자가 1,300 돈 주세요라고 압류를 다 걸어 놓은 겁니다. 이런 집에 전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압류나 가압류는 갑구에 문제가 생긴 거다, 즉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것도 갑구에 표시될 수 있다라 그랬어요. 이런 집도 가끔 보입니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미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대전지방법원의 이미 경매 개시 결정, 이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갈 집이라는 겁니다. 이런 집들은 전세 계약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음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이 집에 누가 전세금을 이미 못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전 전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사람은 못 받을 것 같아서 전세권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전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그 전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이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은 먼저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아갈 확률이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을구에 보시면은 전세권, 그래서 2억 4천, 존속기간도 써 있죠. 이렇게 전세권이 걸려져 있는 집은 조금 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를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요, 4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4가지. 첫 번째, 등기부등본은 돈이 조금 아깝더라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보셔라. 언제? 내가 전세 계약을 했다면은 사는 동안에도 한 번씩 발급받아 보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모르는 단어는 인터넷 등기소에 등기 용어 설명을 드래그해서 AI한테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세 번째, 근저당권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전세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많으면 집이 3억이에요. 집값이. 근데 근저당권이 2억 있어요. 전세가 2억이에요.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번째, 전세권 설정을 해도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떨어지면은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내가 3억짜리 집을 2억의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2억 전세권을 걸었습니다. 나는 안전해라고 생각했는데 이 집이 떨어져서 1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경매에서 누가 1억짜리 집을 2억에 받아가겠어요? 1억에 받아가겠죠? 그러면은 내가 설정한 전세권 2억에 대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고 그 안에서 주의해야 되는 내용을 한번 오늘 학습을 해봤어요. 오늘도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